10월 22일 목요일 평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에는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 강연회도 있습니다. 오늘 50명 안 오면 이제 강연회 안 한다고 큰소리 쳤는데 뭐 한 100명쯤 오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역사는 나라의 영혼이다. 명분 있는 싸움을 당당하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오늘 아마 여야 대표, 원내대표와 대통령 이렇게 오자회담이 열리는데요. 뭐 청와대는 국정화 문제는 오늘 회담의 주제로 넣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야당하고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환경과 지정학적, 안보적 환경 속에서 판단되어야 될 독자적인 문제입니다. 뭐 외국의 어느 나라들, 선진국들은 다 이런 거 국정화 없이 다 금인정으로 한다, 자율로 한다, 어쩐다 이랬는데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 같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환경에 의해서 발전했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요, 북한을 이해할 때 송두율 씨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이종석 씨 뭐 이런 분들이 다 뭐라 했습니까? 북한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을 바라봐야지 북한을 한국이나 미국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조차도 북한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의 어떤 고유한 환경과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악을 바득바득 쓸고 자율성, 다양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역사에서 이 국정을 택하는 OECD 국가들 세 나라 있다고 했죠. 아이슬란드, 그리고 터키, 그리스. 이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가의 강력한 대립이나 어떤 주변국에 이렇게 병합된다든지 안 그러면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만이 자기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일랜드가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또 식민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아일랜드 국민들이 20세기 초반입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굶어 죽거나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아마 이를 빠득빠득 갈 겁니다. 이런 이 아일랜드의 역사를 영국에서 보는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민들이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아일랜드의 역사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대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같은 민족이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치하는 게 아니라 60여 차례 이상의 무력 충돌을 하면서 대치해 오고 있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사상자가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조건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예를 들어서 북한과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가 우수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담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중심이 되는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김일성이 과거에 항일투쟁을 했던 부분은 그야말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에 빌붙어서 한마디로 그 하수인으로서 해왔고 더 나아가서 김일성은 소련의 앞잡이로서 북한을 장악하는 데 기여를 해서 통일을 막은 장본인이자 6.25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소련의 지시로 남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역사조차도요, 제대로 국사 교과서에 기술하지 못한다면 국사를 배우는 의미가 뭐가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바쳐서 같이 싸워야 될 새누리당 안에서 84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앞장서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이 84명, 전체 의원이 159명입니다. 52.8%입니다. 절반보다도 훨씬 많은 초선 의원들이 다음 공천의 눈치를 보면서 국사교과서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거나 자기는 이미 저쪽에 줄을 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힘이 빠져야 공천이 쉽다고 생각하면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야권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촛불 범대이라고 하는 상습 데모권까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거의 대부분이 저쪽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동원해서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열에 전혀 오차가 없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진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열에 가장 앞에 서야 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부터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승민, 정두원, 김용태, 하태경, 정의와 장관을 한 분도 있고 현직 국회의장을 하는 분도 있고 전직 원내대표도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서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뒤에서 열심히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뿌리면요, 과연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첫날 만날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우는 길거리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저 같은 농객들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국사 국정화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에 이탈해서 벌써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행리나 여론이 중간에 약간이라도 불리해지면 좌파들이 전부 나서서 선동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론이 약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수도권의 선거가 전멸한다. 국사교과서 때문에. 그래서 임 대통령이 전체 보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 문제, 그리고 당 총선 룰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판문점 회담 등에서 상당히 고무되어가지고 독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사 국정화 문제는 결국은 이 현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화로 가는 방법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계속 문제를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당은 빠져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침묵하는 초선, 그리고 총을 열심히 쏘고 있는 일부 비주류나 당내 인기주의자, 인기영합주의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패션 보수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이 국사 국정화 투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에 당당히 대선 공약을 당 방침으로 국사 국정화라는 문제를 채택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싸움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만만치 않으면 빠지려고 하고, 거기에는 가치나 이념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먹고 또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그런 새누리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생계형 국회의원 업자들밖에 더 됩니까? 이런 업자들로 가득 차서 또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아서 그대로 대부분이 당선이 되게 하는 그런 상향식 제도가 오픈 프라이머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사 국정화 문제에 따르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을 탈당해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야권과 싸우기 전에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인간들을 먼저 소탕을 하고 야권과 싸우는 것이 저는 올바른 국사 교과서 국정화 투쟁 방법이라고 봅니다.